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최근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 2013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생활시설에서 이용자에 대한 학대 발생 비율이 지난 2005년에는 2.3%였지만 2013년에는 7.1%까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제도 개선 권고 내용으로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마련, 표준화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시설들이 준수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서는 그 현행보다 조금 더 강화된 시설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복지부의 학대 가해자 중 약 78%가 관련 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업군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전국의 4,648개소 노인의료 복지시설 중 민간 부문의 영리 목적 개인 소유 시설이 6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행 장기 요양시설 공급 체계 공공성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된 한국 사회,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오는 2060년 적립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추려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대로 2060년을 맞으면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대폭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사회보장 재정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재정 추계 때마다 2%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엔 15%가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편성된 현행 보험료율 9%가 유지되면 지속적으로 잠재 부채가 쌓여 적립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안고 있어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정부가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통해 보험료율 조정 등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13에서 14%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묶는 소수안의 복수 개편안을 마련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최종적으로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한 준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관리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경기도는 2018년까지 도민 기대 수명을 83세로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제6기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현재 81.7세인 경기도민들의 기대 수명을 2018년까지 83.6세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3년간 1세가 높아진 데 비하면 2배를 목표로 잡은 겁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43%가 넘는 성인 남자의 흡연율을 34%까지 떨어뜨립니다. 인구 10만 명당 77명에 달하는 결핵 환자 발생률은 52명까지 낮추고
노인 인플루엔자와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률은 95%까지 확대합니다.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검률을 47%와 50%까지 올리고 건강식생활 실천인 구비율을 34%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83세로 기대 수명을 높이고 건강 수명도 적어도 75세까지는 늘리는 데 목표를 두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좋은 식식들을 개발하고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건강 증진사업 등 12개 과제에 총 1조 1,2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3대 중점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관리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신보건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난사고 발생 시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해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연입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10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고령화로 인해 노인이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35%였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4년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54조 5,275억 원 가운데 65세 이상이 사용한 진료비는 3분의 1이 넘는 19조 3,55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노년성 백내장, 폐렴, 뇌경색, 치매, 척추병 순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치매로 인한 진료비 증가는 25%로 가장 컸고 치매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은 연간 8,078억 원이고 1인당 진료비는 1,167만 원이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의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자동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 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합니다. 표준 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에 적용하는데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임대료를 차등화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에 대해 전문가 토론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은 이르면 4월에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네이션 하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말하는데요. 경기도가 올해 이 카네이션 하우스를 크게 늘립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방 안에 둘러앉아 댄스 배우기에 열중인 할머니들. 요리조리 몸을 흔드는 동안 이마엔 어느새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웃음치료 강사와 함께 박장대소하며 우울했던 기분도 떨쳐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카네이션 하우스. 의지할 곳 없던 어르신들에게 생활공간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거든요, 저 혼자는. 그런데 여기 오면은 친구도 많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게 나한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경기도 곳곳에 카네이션 하우스가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안산과 용인 등 올해 들어서만 4곳이 설치됐고 상반기 안으로 10개소를 추가 개소해 35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카네이션 하우스가 빠른 시간 확대될 수 있었던 건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카네이션 하우스에 오시면 건강 문제, 또 외로움 문제, 경제적인 빈곤,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독거는 27만 명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배, 3배 계속 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주택이 확대되면서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던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줄 소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지난 설 연휴, 고향 방문이 어려웠던 다문화 가정을 위한 훈훈한 나눔 매장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고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가족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자리입니다.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아쉬움과 새해의 다짐을 다른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2013년 한 번 갔다 오고 이제 또 가야 되는데 네. 지난해 너무 안 좋은 일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좋은 일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강원도 토속 음식인 메밀전병과 메밀전, 그리고 설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떡국도 한 그릇 먹습니다. 원주 한국관나이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원주 연세대학교 전경대학원 고위과정 31기와 복지TV 강원방송 주관으로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나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입니다. 상식 OX 퀴즈와 마술쇼 등을 관람하며 설 명절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다문화 가족들. 모두가 함께이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입니다. 타국에서 새해를 보내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아름다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원주에서 복지TV 뉴스 고선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찰청이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앞으로 시도별 장애인 시설 인권조사 전담팀에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참여하는 등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오는 4월 17일까지 장애청년 드림팀 6대6에 도전하다 11기를 모집합니다. 장애, 비장애 청소년들에게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장애청년 드림팀 6대6에 도전하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27일 서울 여성플라자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절약과 나눔의 미덕을 깨닫게 하는 2015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가 포항시와 포항시 새마을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23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참여했고 천여 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행사장을 찾아 아나바다를 실천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22개 중학교와 14개 고등학교가 참가했고 동복은 만원, 하복은 5,000원 등으로 판매했으며 교복 판매 수익금은 행사 참여 학교 장학금과 교복 지원 사업 기부금으로 활용됩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중앙시장에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조성한 커뮤니티 카페 머뭄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머문 카페는 용인중앙시장의 활성화와 관광 자원화를 위해 볼거리, 먹을거리를 활용하고 낙후된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해 개소한 빨강동과 노랑동의 컨테이너 카페입니다. 특히 노랑동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지원해 문을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장학회의 2015 제1회 행복장학기금 마련 행복축제가 강원도 원주시 장미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이강후 국회의원은 소외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장학기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음껏 공부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법과 예산으로도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노인과 장애인 시설의 대다수가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인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등 혼자서는 대피하기 어려운 입소자가 머무르는 시설에 층별 피난시설 설치 등 피난 방화 구조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거나 허술하게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장애인, 노인 등 거주시설에 대해 감사원이 층별 피난시설과 배연 설비 등의 사항을 점검해봤더니 문제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고용 촉진에서 안정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장애인 고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이날 발제를 맡은 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 고용 안정을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기 위해선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으며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차장은 우선 고용 촉진의 안정화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무학력 또는 저학력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장애인 고용의 주관 부처인 노동부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방금 보신 사진 촬영의 주인공들인데요. 사진작가 조세현 씨와 노숙인들이 함께 만든 희망 프레임 사진전. 사진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찾아가는 그들을 응원해봅니다.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한 사진전이기도 하지만 보는 이들로 하여금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수 있는 전시회 같은데요. 이 시대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